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원전 600조 독점 수주 핵심 공정 2기업 6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 중에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수혜 기업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반도체 산업부터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시장의 핵심적인 산업의 수혜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꼭 체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확인하시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그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이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원전과 동반 성장하는 산업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입니다. 일단 원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당장 다가오는 체코 원전에 이어서 영국 원전 수주까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만 하더라도 30조 원이 넘는데, 이번 영국 원전까지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시장의 모멘텀이 적용될 수 있겠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11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찾으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영국 정부가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던 만큼 이번 원전 기업단의 방안을 계기로 원전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7월 달 안으로 최종 사업자가 결정나는 체코 원전에 이어서 연짝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터져준다면 국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기존 원전 건설국뿐만 아니라 현재 원전을 부정적으로 봤던 국가들도 원전 건설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산업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되는 원전 기업들은 굉장히 많지만 특히나 현재 원전 경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선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따르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부족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장관인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2050년도 기준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설비 용량이 최소한 3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2050년도까지 200기가와트의 용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공개했던 보글 4호기를 포함한 보글 3호기와 보글 4호기에서 2기가와트 정도를 확보했으니까 약 198기가와트에 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현재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만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현재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후에서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지구의
연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 1850년에서 1900년 기준선보다 섭씨 1.1도에서 1.9도 정도 더 높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5년간 지구의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가는 해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이 원래 20%였거든요. 즉 과거에는 1.5도를 넘어가는 게 거의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5번 중에서 이제 한 번 나올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5번 중에서 한 번 나올 확률이 80%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임계점까지 올라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문제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기온 상승폭 1.5도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했던 제한선입니다. 즉 임계점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AI라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전력 사용량을 앞으로 줄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계속 늘어날 거고 그 드러나는 에너지 자체를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즉 대안이 없기 때문에 원전 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원전을 탄소 중립의 달성 수단으로 판단해서 중국이 지속적인 확대 정책을 시행 중으로 현재 2030년도에는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1985년도에 첫 번째로 원전을 도입한 이후에 빠르게 확대를 해서 현재 미국이 1등, 프랑스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은 가동 연수가 10년 이하인 원전 비중이 70%입니다. 1985년도에 첫 번째 원전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 대한 원전 개수가 많아봤자 56개라는 거죠. 즉 70%면 몇 개예요? 거의 40개에 가까운 40개가 넘는 물량이 사실상 2014년도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국가 대비해 노후도가 현저히 낮은 원전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만큼 최근에 원전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원전 설비 규모를 2025년도 70기가와트시에서 2030년도 120기가와트시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는 원전 시장에서 중국에게 역전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고요. 중국이 값싼 전기를 확보하게 되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원전 운전 기기 및 설비 용량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랑 똑같이 56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94기고요. 한국은 26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36개가 있습니다. 프랑스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원전에 대한 수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프랑스가 중국보다는 총 설비 용량이 더 많다. 즉 훨씬 더 하나하나에 생산해내는 전기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랑스가 중국과 공동이지만 사실상 2위인데 앞으로는 2위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이 가동 원전 수에 프랑스와 함께 세계 2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안에 원전이 3개가 추가적으로 완공될 예정인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개만 완성이 돼서 조만간 중국은 단독으로 2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원전을 4개 정도 지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11개 지으면서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요. 그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성과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원전 4기가 새로 지어지는 동안 중국은 11기를 완공을 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원전의 기술력 면에서도 빠르게 발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원전을 단기간에 짓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들만의 노하우도 쌓이고 거기에 따른 기술력이 확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원전도 우리가 경쟁 대상으로 봐야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중국이 짓고 있는 원전 25기 중에서 상당수는 최신 기술이 도입된 3세대 원전이고요. 그 중에 한 기는 2026년도에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 시장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서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번에 SK가 투자했던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다가 4세대 소형 모듈 원전 착공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빌 게이츠의 회사다라고 유명해졌는데 영국의 국가 원자력 연구원은 2035년 기준에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시장 규모가 약 400에서 60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원전에 대한 시장이 주목됐냐?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고요. 그런 원전 건설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커지는 거냐? 실제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무려 53개가 더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새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약 53개를 추가로 건설해야지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150개인데 2029년도까지 향후 5년 이내로 신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약 732개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되는 전력 용량만 무려 49,397메가와트고요. 송전 등에 발생하는 전력 손실 분이 한 7%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약 1000메가와트급 원전 약 5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전 시장은 필수적으로 커질 거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도 필수적으로 증가가 될 텐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5월에 경북 경주에 있는 신월성 2호기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정지됐냐? 신월성 2호기는 원자로 냉각제 펌프 한 대가 갑자기 보호 신호가 작동이 됐고요. 자동적으로 정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은 원전이든 데이터 센터든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원전 산업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LG전자입니다. 사실 이번에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종합 솔루션을 확보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죠. 실제 미국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에 5만 냉동톤에 대한 규모의 냉각 시스템을 공급 계약을 수주하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냉각 시스템 칠러를 반도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원전 공장에까지 필수 탑재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 기술 자체가 연평균 40%의 매출 성장세를 보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원전 공장까지 다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이 열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반도체 산업부터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제공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처럼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까지 누른 상태에서 이용약관 동의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몇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메일, 여러분들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어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자, 이 비밀번호도 실제 여러분들 이메일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집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로그인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공지사항에 2024년도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컨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급등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단기 매매에 특화되어 있다, 난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단기간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와 매매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적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오늘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에서 가장 많이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제가 선별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오늘의 핵심 이슈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제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에 대한 재료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